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성주리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짬낚시를 즐겨볼 건데요. 이곳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인연이 있던 낚시터 중에 한 군데고 좋은 기억이 있는 낚시터입니다. 이곳에 오늘 출조를 나왔는데 촬영일은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 뒤에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3영업일 뒤에 영상이 나가는데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이곳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최고 온도가 영상 2도입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18도, 19도까지 올라가다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갔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곳 성주리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 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쿠아텍 X와 막고소를 이용한 323, 그 다음에 아쿠아텍 X와 어분글루텐 6를 이용한 어택2, 이제 마무리 투수죠. 어분글루텐과 오징어 글루텐을 사용한 향글텐, 이렇게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성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323을 먼저 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까지는 막고소를 바로 넣어줍니다. 하절기에는 방법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물이 둘, 셋.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숙성 시간을 기다려 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분글루텐 6가 한 봉, 오징어 글루텐 6가 한 봉, 텐 먼저 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50cc로 2컵하고 25cc로 1컵 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30번 정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숙성을 기다려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택2죠? 어택2를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3컵, 그리고 어분글루텐 6가 1컵, 한 봉이죠. 한 봉하고 골고루 섞어준 상태에서 물이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하는데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 낚시터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고소의 효능을 좀 얻으셔가지고 막고소를 이제 막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이 좀 딸려서 일부가 입고를 못하는 데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재생산을 급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부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막고소를 막 급하게 지금 또 생산을 막 열심히 하고 있나 봅니다. 찾는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낚시점이나 낚시터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입고를 못하는 데들이 일부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본 소비자들이 계속 찾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또 갑자기 물량이 조금 딸리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요즘 참고하셔서 혹시나 없으면 좀 다른 데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떡밥을 준비했으니까 낚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는 2구대를 폈습니다. 2구대를 핀 이유는 오늘 강풍주의보가 있습니다. 캐스팅하기도 힘들 정도로 강풍주의보가 있어서 지금도 물결이 굉장히 바닷가처럼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래서 2구대를 핀 겁니다. 캐스팅 때문에 2구대를 폈고 쌍포를 피지 않고 외포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 때는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제는 폭설주의보가 내렸죠. 3월 18일 날에는 제가 당진에도 있었는데 당진까지도 폭설주의보가 내렸었습니다. 이것도 눈이 많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고 어제도 영하였고 오늘도 영하, 내일서부터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채비도 맞췄는데 일단 수심대가 꽤 있어서 여기도 계곡지 형태의 수심대가 있어서 센치는 180으로 했습니다. 180 와이어를 사용했고 원테이크 뽕토를 이용해서 편대는 7호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 컨셉은 분할 채비의 밸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7호를 사용했고 그런 점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찌는 3.9g, 저는 사용하는 거는 3.9g 60cm 짜리를 오늘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원줄은 물어보시는데 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5 모노 1.25를 사용했고 편대의 바늘은 귀작의 편대 바늘 6호를 시작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5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오후 낚시이기 때문에 6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포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청자분들이죠. 구독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왜 굳이 이런 날씨에 시간 여유도 많을 텐데 그냥 내일서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 내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촬영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내일도 또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촬영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도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또 질문하시는 게 그럼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제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자영업자분들이든 직장인분들이든 똑같은 상황이죠. 자기가 날짜를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쉬는 날,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쉴 것이고 자영업자분들은 뭐 평일에 하루를 쉬실 텐데 쉬는 날 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만 골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날씨가 안 좋든 좋든 강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하면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극복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거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또 뭐 아다리가 잘 맞으면 또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저도 똑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랑 똑같이 직종이 자영업이시든 아니면 직장인이시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짜가 이미 픽스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뭐 하루 전에 픽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4월 달도 마찬가지고 5월 달도 마찬가지고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상 조건이 그날 안 좋아도 그냥 바로 촬영에 강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그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게 저기압 끼고 보름달 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하냐라고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촬영은 이미 다 4월달 것도 날짜 다 잡혀져 있고 5월달 것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날에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또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질문들 많으신데 그런 것들 답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강풍주의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로드도 3위대를 사용하지 않고 2구대로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분할 채비, 그게 수입엘 채비든 편대 채비든 분할 채비에 대해서 이따가 좀 간략하게 밑밥 좀 던지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엄지손톱만하게 해서 안 당겨도 돼요. 엄지손톱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바늘에 달고 탐색전에 들어갈 겁니다. 수심대가 바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도 수심대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풍이 불 때는 앉아서 던지지 마시고 일어서서 풀투척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밑밥질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밥을 이제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첫 수가 나와서 아마 카메라는 찌를 못 잡았을 겁니다. 급하게 카메라를 움직였는데
바늘은 빠졌네요. 지금 보면 이제 어택2하고 향글텐 짝밥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2번 만에 나온 이제 성주리 첫 붕어입니다. 자, 아우 자세가 이쪽이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성주리 향붕어 첫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오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서 항상 오후 촬영을 점심 먹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서 밤 촬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뭐 캐스팅하기가 힘들 정도로 해서 낚싯대도 그래서 2국한으로 진행을 하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붕어가 나오네요. 근데 상황을 조금 보면서 여차하면 밤낚시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밤에는 바람은 조금 준다 그러더라고요.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지만 바람은 조금 준다 그래서 바람이 파도 수준으로 지금 내리고 있어서 하지만 조금 한 1시간 정도만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힘을 엄청 씁니다. 오, 야, 째는 게 사이즈에 비해서 힘을 엄청 셉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유, 요러면 재밌죠. 기상 상황은 안 좋더라도 이렇게 나와주면 재미가 있죠. 말씀드리면 카메라 한 대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로 돌아가고 있고 오늘은 카메라 감독이 붙은 상태고요. 제가 촬영할 때가 있고 일단 붕어부터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나왔고 방생하겠습니다. 촬영은 2종류입니다. 제가 촬영할 때가 있고 촬영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편집은 아시다시피 이제 편집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촬영할 때가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30마리를 잡는다 하면 10마리 정도는 포기하고 여유 있게 잡아놔서 영상이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번에 좀 저번 촬영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 놓치는 영상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댓글에 많이들 뭐 응원 말씀해 주시고 좀 그 편집하시는 분 좀 도와줘라 하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허점이 많아서 뭐 일일이 이렇게 꼼꼼한 편이 아니라서 뭐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 하는 것들은 요거 디테일 좀 잡아 주시겠어요? 지금 요렇게 어택2에는 금색엔 어택2 달고 은색에는 향글텐 하는데 현재는 지금 방금 건에 향글텐 먹고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달고 있고 조금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이 아직 안 쓰기 때문에 집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액기 손톱보다는 조금 크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우차. 이번에는 어택2 먹었네요. 어택2. 이번에는 어택2 먹었습니다. 금색 바늘이죠. 아유, 바늘 다 빠졌네요. 사이즈는 좀 다양하게 아주 큰 놈도 있고 보니까 한 뭐 30, 29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자세가 제가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좀 붕어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자세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행히 붕어가 좀 나와줘서 좀 바짝 한번 뭐 한 2시간 뭐 이 정도 한번 바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 삼아서 수입회를 해봤는데 잠시 좀 이따가 편대로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또 안 잡혔을 겁니다. 제가 어찌됐든 이거 빠졌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수위별로도 좀 해봤는데 편대로 어느 정도 좀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수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자, 또 성주리 붕어가 나왔습니다. 으치. 이번에는 어택2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빼고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앉으면 이게 이 뜰채를 각도를 할 수가 없어서 붕어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어찌됐든 빨리 좀 마무리를 빨리 마리수를 좀 빼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으차. 아유, 역시 성주리 낚시터는 배신을 하지 않네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 제가 했었을 때는 토종하고 향붕어하고 공존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계속 지금 향붕어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향붕어하고 토종이 서로 공생했던 걸로 아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향붕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장님이 여기를 인수하셨을 때 왔었을 때는 향붕어와 토종이 공생하는 건데 이따가 뭐 저녁 먹으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던져도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으차. 이번에는 어택2 먹었습니다. 어택2. 붕어는 예쁘네요. 이번에도 향붕어입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추운 편입니다. 지금 오후 몇 시쯤 됐나요? 지금 3시 3분입니다. 3시 3분. 3월 19일 3시 3분인데 한창 더워야 되는, 따뜻해야 되는 시간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지금 일로 불었다가 정면으로 불었다가 일로 불었다가 지금 막 번갈아 가면서 불고 있고, 그나마 지금 요 정도 바람 불 때 좀 캐스팅을 해야지 던지지, 안 그러면 날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도 고기가 나와 주기 때문에 버티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좀 왠지 성주리 붕어는 좀 순진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때가 덜 묻었다는 느낌? 이 기후 조건이 조금 오늘 안 맞아서 그렇지 않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늘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어택2 먹었습니다. 금색 바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져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내일서부터는 또 다시 기온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눈이기를 바라고 마지막 영하권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지금 또 겨울옷을 오리털 바지하고 오리털 파카를 입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그래서 좀 밤낚시도 좀 선선하게 할 수 있고 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민되네, 고민. 히트! 지금서부터는 수이벨채비입니다. 수이벨채비로 바꿨고 바로 이제 첫 수가 나왔습니다. 수이벨채비를 좀 하려고 수이벨채비로 해서 하는데 코스는 똑같이 7호입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그거 없이 편대 7호를 빼고 수이벨 7호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붕어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편대 7호를 지금 잠시 접어놓고 수이벨로 해서 좀 탐색을 하기 위해서 수이벨 채비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성주리 붕어가 나왔습니다. 으차. 이 너울이 많이 치니까 참 입질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주간에 붕어를 잡고 그리고 나서 뭐 저녁을 먹고 나서 이론을 설명을 하던지 그러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히트. 자, 우치. 지금 쌍바늘로 하다가 다시 찌표현을 좀 보려고 외바늘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바늘로 바꿔놓은 상태인데 힘드네요, 날씨가. 자, 이렇게 어찌됐든 또 나왔고요.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쌍바늘로 하다가 지금 외바늘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어택2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택2만 잡아놓고 있는데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마무리는 어떤 걸로 할지 뭐 결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네요. 일단 2자리는 넘었는데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한 2마리 정도만 더 잡고 오후 낚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릴 분들 설명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붕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또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바늘 빼고 방생하겠습니다. 얼른 해보겠습니다. 히트.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이벨로도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네요. 수이벨로도 재밌게 낚시를 했네요. 한 마리 더 잡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삼말은 너무 추워서 매점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이벨로도 재밌게 하네요. 예. 자, 으차.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완성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어는 다 뭐 얼굴 봤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를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만에 오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밥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둡기도 해서, 날씨도 오늘은 춥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론편도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10년 만에 송주리 낚시터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낚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아, 붕어가 참 순진한 것 같다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송주리는 계곡형 낚시터입니다. 수심대가 장교와 자대와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심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럼 계곡형 낚시터는 일반 우리 같은 조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좀 힘들다.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다. 적응을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 간 사람들한테는 좀 힘든 게 계곡형 낚시터, 평지형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계곡형 낚시터인데 참 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쿠아텍 X와 막고소를 이용해서 323을 넣었을 때 쉽게 좀 집어가 되는 느낌이고, 먹용을 던졌을 때 그 너울이 심한 데서도 찌표현을 볼 수 있게끔 입질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좀 순진한 붕어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곡형인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도 제가 오늘 처음 앉아본 자리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은 저쪽 제 방 쪽에 4인용 자대가 1번 자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감독이 거기서는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온다고, 그 비닐막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라서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데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에서 집 내리기 제일 편한 데로 하자. 그래서 오늘 거기를 앉은 거거든요. 참 쉽게 붕어가 모이는, 집어가 되는 현상을 보고, 아, 참 붕어들이 순진하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숨겨진 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해서 사장님이 이제 시설을 또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장교가 쭉 되어 있고, 좀 뭐라 그래,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나요? 그래서 아마 화면 영상으로 안내가 나갈 건데, 그런 점들이 낚시하기 좀 편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들은 이제 거꾸로 다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고 자대들이 돼 있어서 연안가에서도 칠 수 있고, 뭐 다 이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서 내 입맛에 맞춰서 낚시를 하기에 참 편하다. 그래서 어떤 데들은 서치를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는 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편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10년 만에 송주리 낚시터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애정이 가는 낚시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동안 10년 동안 사장님이 인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수 막 하셨을 때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 많이 변한 것들을 보고, 지금도 또 새로운 올 시즌서부터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낚시터에서, 오늘 송주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한 소감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론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분할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이 워낙 많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채비한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07을 달고 수입벨도 하고, 여기 보시면 07짜리 편대도 쓰고, 제가 채비한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때 또 개인적으로 낚시를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거를 건들지를 못하고 견본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찌맞춤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원봉돌, 수입벨 같은 경우 원봉돌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분할채비죠. 여기에 4g치를 썼으면 여기에 4g을 달고 있었는데, 그거를 분할을 따서 결국은 이런 분할 채비에서 수입벨 채비가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편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30년 전에 왕편대 박병기 선배님이 쓰던 왕편대 뭐 이런 거에서 결국 분할을 또 딴 거죠. 그러면 분할을 왜 따는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분할을 어떻게 따는지가 헛갈려서 오히려 다시 원봉돌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럼 어려운 게 뭐죠? 쭉 빠는 입질 나오고 아니면 입질 표현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원봉돌은 그냥 정직하긴 하거든요. 찌를 올리면 정직하긴 올라가니까. 근데 분할을 잘못 따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도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분할을 그럼 어떻게 따느냐, 뭐 9대1로 따느냐, 8대2로 따느냐, 뭐 7대3으로 따느냐, 7.5대 뭐 2.5로 따느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대로 좋냐? 안정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정적인 게. 그럼 다 무조건 여기를 세게 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수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유속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하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안정적인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제가 겨울에도 영채 구독자분들은, 제 거를 항상 지켜보는 구독자분들은 겨울에도 제가 영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찌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안 나오기 때문에 영치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찌가 대부분이 4g 이상입니다. 4g 이상이기 때문에 밑에를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어쩌다가 제가 0.6을 달죠. 그럴 때 제외하고는 세게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 제일 많이 한 게 한겨울에 막 1월달, 2월달에 0.7을 쓰세요? 0.8을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찌에 따라서 이 분할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삼각형이 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위에는 예를 들어 4g이면 여기에다가 3.5를 달고 여기에다가 0.5를 다는 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0.7을 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할 채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1박 2일 동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양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앞으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작년에 친해지게 된 저희 구독자 편의점 부부분 계신데 항상 남편분이 이제 응답을 해줬는데 오늘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부인분이 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180을 쓸 때와 150을 쓸 때 또 질문을 하셨는데, 와이어에 대해서 하면은 간단하게 뭐 와이어 여러 가지, 와이어가 일반보다 좋은 이유는 뭐 일반 합사보다는 직진성은 좋으면서 강선보다는 잘 휘어지지 않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건 기능이고, 사실은 와이어가 숨겨진 기능은 무게 밸런스를 최대한으로 위아래에 역삼각형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무게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 같은 경우는 0.9죠. 그럼 0.9가 여기를 버텨줌으로 해서 여기에 0.9를 들 달아도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삼각형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오늘 쓴 채비가 제가 3.9라 그랬죠. 이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 쓴 채비가 3.9라고 했는데 보시면 위에가 거의 없어요. 봉돌도 안 달았죠. 예, 봉돌도 안 다는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위아래를 밸런스를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0.3입니다. 0.3. 0.3짜리 하나 하고 0.1짜리 하나 달았죠. 밸런스를 최대한으로 위아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빠는 입질이 나올 수도 있고 튀는 입질이 나올 수도 있고 정직하게 올리는 입질이 나올 수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분할 채비를 잘 맞추느냐가 최대한 관건입니다. 그걸 잘 모르실 때는 최대한으로 여기를 줄일 만큼 줄이고 여기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제가 견본을 하는데 이게 편대가 1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0.3입니다. 그럼 이게 1.3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했을 때 여기를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죠. 왜? 얘가 0.9거든요.
150짜리는 0.88이거든요. 그랬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1.3이 되는 겁니다. 얘 캡 무게까지 하게 되면 1.6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결국은 낚시는 밸런스 싸움입니다. 분할채비는. 무슨 말씀이냐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위로도 원줄이 또 있죠. 유석이 불면 원줄이 일직선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요. 물속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허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1cm를 올린다고 찌가 1cm 올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10년 전서부터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얘는 5cm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허수, 이 위에 원줄이 휘었다든지 뭐 여기가 휘었다든지 해서 허수가 생기면 그 반응조차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5cm를 올렸는데 얘는 찌는 1cm 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채비는 잘하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헛갈려하는 게 하단을 착지봉돌이라고 하죠. 착지봉돌은 그게 편대가 됐던 스위벨이 됐든 착지봉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를 달아야 되는 거의 고민은 수심이 깊을수록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해주는 게 좋고, 유속이 심할수록 밑에를 좀 무겁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최대한 덜 되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같이 영화에 갑작스러운 영화에 여기에 0호를 단다든지, 찌는 내가 3.9g을 쓰는데 0호를 단다든지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제가 분할채비에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채비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150과 180을 쓰는 이유는 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수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수심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심이 깊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수심이 깊으면 결국은 찌 자체를 막 2g짜리를 쓰지 않거든요. 찌의 부력도 올라가겠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80을 쓰는 겁니다. 또 하우스 같이 수심이 낮으면서, 수심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찌의 부력도 낮아지겠죠. 뭐 2.5 쓰기도 하고, 뭐 3g 초반, 그럴 수심도 낮고, 이럴 때는 또 150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또 밀도가 밀어 올리려는 힘이 강하고 했을 때는 또 180을 쓰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또 거꾸로 낮은 거 150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찌에 따라서도 찌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수심이 달라지니까 찌를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심 5m짜리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2g짜리 2g짜리 30cm짜리를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80cm 하면 찌도 길어지면서 부력도 뭐 4.8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찌가 길어짐에 있어서 부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같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편의점 그 부분 이해되셨나요? 네. 다른 분들도 워낙에 이런 걸도 궁금해들 하셔서 오늘은 또 너무 길게 이론 편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궁금하신 점들은 개인적으로 저랑 만나셔서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떡밥 같은 경우는 막고소가 어딨죠? 예, 막고소 효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바람이 그렇게 불고 막 이런데도 막고소와 아쿠아텍 X 어딨죠? 아쿠아텍 X를 이용한 323으로 굉장히 집어에 뭐 재미를 봤고요. 첫째는 일은 사실은 이 송주리 붕어가 다 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낚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부족한 것들은 떡밥이 해줬고 채비가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되게 매력적인 낚시터라서 저도 자주 촬영과 상관없이 여기 오시는 분들 저와 얼굴 마주칠 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종종 시간이 나는 대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때 좀 올 예정이고, 이제 이번 주 영상이 이게 3영업일, 제가 날짜 말씀드렸죠. 오늘 수요일 3영업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번 출조에는 성주리 낚시터 한번 출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인사는 오늘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여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뭐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곳 성주리 낚시터에서 즐겁게 촬영을 했고, 저는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나머지 공부라고 하죠. 밤 낚시를 아마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아직까지, 오늘 갑자기 보셨죠? 갑자기 영하권 떨어지는 것처럼 물가는 아직까지는 찹니다. 보온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리수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는 낚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